마실 수 없는 뭔가에 이끌려서 이 소비에 대해서 정당성을 막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돈에 대한 지식만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팔환경이에요.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돈과 심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신한 네오50연구소 소장 김현기입니다.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에도 패턴이 있다. 머니 패턴 코칭센터의 이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쟁쟁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이거나 이렇게 다 전문가들은 돈과 관련된 일상의 경험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실수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경험부터 뭐 큰 경험까지 우리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할 때 실수한 경험 한번 말해보시죠. 이것도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삶을 위해서 잘 쓰고 또 미래를 위해서 잘 저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쓰는 데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있는 물건인데도 뭐 지나가다가 충동적으로 그 물건을 사게 된다거나 쓰지 않아도 될 때에 뭐 홧김에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종종 이 소비에 대해서 정당성을 막 부여하는 거죠. 난 합리적으로 돈을 쓴 거야.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나 오늘 너무 피곤했어. 피곤했어. 나 오늘 정의당 때문에 화났어.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을 쓰고 합리화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돈을 쓰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금융 투자 현장에 주로 있었는데 이 현장에서 보면 주로 주가가 올라갈 때 또 따라서 많이 산다든지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정말로 이 한계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마음대로 그 행동을 하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것을 저는 평소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말을 물어보면 실수할 경험치가 또 올라갑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심리편이잖아요. 제가 이제 머니 패턴을 연구하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냐 팔환경이에요. 팔환경은 뭐냐면 관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 봐야 되고 인정받고 싶어서 밥 한 끼에도 막 30만 원 이상 쓰기도 하고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지금 와서 보니까 바보짓 했었지만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었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을 고치느라고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다 전문가고 나름 돈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다 그런 실수들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실수는 진짜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 같은 경우 나도 모르게 쉽게 써지는데 저는 일주일 전에 뭘 했었냐면 카드 한 개 남기고 다 없앴어요. 한 개만 남기고. 네, 카드를. 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뭐 액수도 생각하게 되고 하지만 카드는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쓰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어서 소비의 감각을 무너뜨리는 정말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에 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용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없애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지출을 줄이게 되는 큰 요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가 남았는데? 한 개로 남겨야죠,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에 정가 시장에 있다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오릅니다. 오르면 계속 투자금을 늘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흔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장하준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경기 변동 정폭적 행동이라고 이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올라갈 때 계속 이렇게 투자금을 늘려간다든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팔게 됩니다. 이게 제가 시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경계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 문제인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정된 자원으로 현재 소비를 하고 미래는 잘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래 준비하지 않으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실수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문제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긴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이 없어서도 있으면 지식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그걸 문제라고 인식 못하기도 하고 문제라고 알았는데도 계속적으로 고칠 수 없는 뭔가에 이끌려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통적 경제 이론에서 인간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종종 비합리적이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모두 이렇게 종종 비합리적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실까요? 저는 병원에 있었었는데요. 상담을 했었거든요. 환자를 이렇게 치료가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당뇨가 있어. 내가 혈압이 높아라고 인정할 때부터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약을 먹는 것처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부터 모든 치유나 회복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걸 알아야만. 네, 네. 아까 의정님이 그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간의 행동이 진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발견한 두 분의 학자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데니엘 캐너만하고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두 분이 1970년대 경에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살펴보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않더라라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직관적이고 비이성적인데 합리적으로 노력할 뿐이다라는 걸 발견했죠. 그게 이제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걸로 주류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는 거는 너만 그런 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수리학이나 논리학 쪽으로 많이 풀어왔어요. 이런 게. 근데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느끼면서 그 카를로스 로페즈라고 이분이 이제 경제학자이면서 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까지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인간의 행동은 그 이성과 감정이 이끄는 이제 쌍두마차인데 인간의 이성이 조랑말이라면은 그 감정은 커다란 코끼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감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행동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행동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았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돈을 사용할 때, 돈을 다룰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잘 알아채세요? 어떠세요? 사실 쉽지 않죠. 지금 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머니 패턴으로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게 부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많이 만나보면서 느꼈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부자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아는 걸 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중에서도 있잖아요. 일반 아파트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근처적인 어떤 사무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무실 전문가는 아파트 잘 안 해요. 아파트 전문가 사무실 안 하고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는 것이 내가 뭐가 강점인지 뭐가 약점인지를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감정적이 좀 덜 휘둘린다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럼 잘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부자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지금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말하는 거. 사실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정말 감정적인 부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게 깨닫게 됐었어요. 소장님 어떠세요? 잘 알아채세요? 제가 잘 알아채는지는 저도 조금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알았지 그 이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가끔 해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그 또래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 거기서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부모님. 우리가 1차 사회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일어난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돈에 대한 생각, 부모님의 돈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상담을 했는데 너무너무 돈을 낭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나? 낭비할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상담을 쭉 하다 보니 부모님이 굉장히 구두쇠였던 거예요. 근데 그 구두쇠가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 행동을 좀 알려고 한다면 내 행동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5살 이전에 대부분의 성격이 형성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돈에 대한 많은 것들도 보면 그냥 돈에 대한 지식만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돈을 잘 번다, 잘 쓴다, 그래서 남는 돈을 잘 저축 투자한다 이렇게 교육만 단순히 받아가지고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습관과 태도로 잘 익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 습관과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습관과 태도가 어떤지를 자기가 미리 평소에 좀 잘 알아두면 그것을 내가 평생에 100살까지 사는데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습관과 태도를 먼저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점검할 때 내 행동이 도대체 어느 연유에서 와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좀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좋은 습관과 좋은 태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그 심리학 박사로서 심리적인 문제를 그래도 많이 고민을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안다는 것이 이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할 때 어떤 도움을 많이 주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은주 소장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첨부를 조금 하게 되면 어렸을 제가 이제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왜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금수저, 은수저라는 개념이 돈을 내려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하셨던 마인드, 생각, 태도도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를 한번 만났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한테 늘 들었대요. 이렇게 들었대요. 5살 때부터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돈은 말이다. 돈은 너 혼자 버는 게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 벌어야 되는 거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너 명심해라. 사람을 통해서 버는 거다. 그걸 늘 들었었대요. 할머니한테서. 큰 거부였는데. 와,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어렸을 때 너무 중요하구나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었었고요. 조금 더 이제 심리학 좀 더 말씀드리면 심리학에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자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나를 어이구 이뻐라,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라고 말했던 그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자들은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은 좋은 거야. 돈은 나눠줄 수 있어. 돈은 자아실현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라든지 제 부모님이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돈에 대한 부분도 돈 왜 이렇게 없냐라는 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위에서 들었던 그 말들, 생각의 마인드가 바꿔야만이 부가 올 수 있다는 거 오늘 꼭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제가 보니까 온 집에 낮인데도 온 집안에 전기불을 다 켜놓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려서 엄마가 너무 심하게 불을 끄고 다니라는 게 너무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랬다는 거죠. 그 구두쇠 이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게 중요해 또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더 중요하지 너무 심하게 아껴라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라는 그렇죠. 말이 오히려 반대급부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걸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창, 그 프레임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존심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돈에 대해서 또 특정하게 어떻게 생각하는 그 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이 많은 행동들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은 뭐 저도 그런 실수를 안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저도 늘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의 프레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걸 진즉에 알았으면 나도 좀 실수를 좀 덜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잘 풀어보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뒤에 시간 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돈과 심리에 대한 첫 번째 오프닝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다룰 때, 돈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뭔지, 혹시 내 마음에 잘못된 심리적인 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채고 안다는 것만으로 돈과 관련된 실수하는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